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네요. 제가 최근에 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기는 한데 정상은 아니에요. 뭐 옛날 저의 에, 진짜 목소리에서 조금 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장기침을 갖다가 하고 목이 좀 많이 아파요. 아무튼 뭐 이제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응용편 6장 간단한 서비스 환경 구성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편 134페이지에 있고요. 이 장만 한 10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을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전산실에 관련된 설명을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좀 보고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블로그로 오시면은 왼편에 뭐 카테고리가 있죠. 카테고리. 그 다음에 VM 워크스테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06 VM 워크스테이션 12 프로, 12 프로 영어 발음 잘 안 되니까 간단한 서비스 환경 구성 응용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잠깐 읽어보면은 전산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가 많이 없을 때, 서버가 많이 없을 때 서버실을 갖다 별도로 안 두고 사람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이죠. 사무실에 서버를 갖다 두고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아, 먼지가 장비에 많이 쌓여요. 이제 떡친다라고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제 한 1, 2년 이렇게 놔두면은 CPU에 먼지가 가득 쌓여가지고 떡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먼지를 갖다 날리고 그랬었는데 그 먼지가 이제 기계 먼지라서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람하고 같이 안 둡니다. 왜냐면 이제 그 먼지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이제 스파크 일어나면 장비가 고장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열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장비를 갖다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으면은 에, 생산을 갖다가 하지를 못한다든가 업무를 갖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들을 갖다 많이 운영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운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데이터 센터 또는 그 전산실, 전산센터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ID 센터는 또 다른 거고요. ID 센터는 다른 거고 일단 이제 관공서라든가 기업에서 부를 때 전산실, 전산룸, 아니면 전산센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전산실은 다시 두 개의 방으로 나뉩니다. 좋은 곳은요. 좋은 곳, 어, 장비가 많은 곳은 이제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기계실이고요. 하나는 이제 관제실로 이렇게 놔둡니다. 기계실은 이제 서버하고 그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이 되고요. 보통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냥 탁탁탁탁 올려서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장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장치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장치를. 그게 이제 렉인데 서버 렉, 통신 렉, 스토리지 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 렉에는 이제 서버들을 갖다가 이렇게 탑재를 하고요. 뭐 꼭 서버만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장비도 탑재를 갖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토리지도 이렇게 탑재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좀 구분을 갖다 지어서 어, 탑재를 갖다가 합니다. 좀 보기도 이쁘장하고 그다음에 구분도 좀 잘 짓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만 탑재했다고 뭐 다른 네트워크 장비만 탑재했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그 장비들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갖다 끌어다가 쓰겠죠. 전기를 갖다 끌어다 쓰는데 그 전기가 차단이 되면은 모든 시스템들이 그 전기를 갖다 쓰는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아웃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켜면은 잘 돌아가느냐? 파일 시스템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갑자기 장애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차단됐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전산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동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셧다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비가 있는데요. 장비가 있는데 그게 UPS입니다. UPS. 그래서 UPS는 보통 보면은 배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배터리도 가득 차 있고 일단 충전이 되었다가 저희 뭐 전기가 차단이 되면은 그 배터리 가지고 이제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 거야 시스템들한테. 그러면 뭐 그게 영구적으로 쭉 공급이 되느냐?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빨리 시스템들을 갖다 꺼야 돼요. 뭐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수동으로 이제 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실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다면 관제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어, 어, 갑자기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장비들인데 뭐 서버에 좀 말이 길어지네. 서버에는 이제 어떠한 것이 탑재되느냐 그것을 갖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타입을 갖다 좀 알 필요도 있고요. 뭐 서버는 크게 이제 x86 서버와 이제 유닉스 서버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요. 그리고 x86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x86 CPU가 탑재된 서버를 말하는데요. 인텔하고 이제 AMD 계열의 CPU가 탑재된 서버를 x86 서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인텔 칩 있죠. i3, i5, i7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PC용이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계열 같은 경우는 제온 E3, E5, E7 칩을 갖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옵테론 칩을 사용합니다. AMD가 좀 많이 죽어서 아무튼 그러한 CPU를 갖다 탑재한 서버 시스템들을 x86 서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닉스 서버는 뭐냐? 아, 다른 다른 계열의 CPU를 갖다 쓰는 거야. 보통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뭐 유닉스 서버라고 하면은 IBM, HP, 그 다음에 오라클 서버를 갖다 쓰는데요. 예전에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 서버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오라클로 넘어가서 오라클 서버라고 말하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IBM은 파워 CPU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CPU, 파워 CPU. 그런 것을 탑재한 유닉스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닉스 서버 위에 AIX라는 운영 체제가 설치되고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HP 같은 경우는 이제 CPU 개발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자체 CPU 개발을 갖다 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인텔 아이테니움 칩을 갖다가 탑재한 서버를 사용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판매를 갖다 하는 거예요. HP는 우리는 이제 프린터 회사로 잘 알고 있는데 HP는 종합 솔루션 회사입니다. 종합 솔루션 회사이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HP 아이테니움 인텔 아이테니움 칩을 탑재한 서버에는 HP UX가 이제 탑재가 되고요. HP UX 뭐 HP 유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은 스팍 CPU를 탑재한 서버에 솔라리스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를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라클하고 IBM하고 HP 이쪽도 X86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꼭 이제 그쪽이 유닉스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뭐 기타 솔루션들을 갖다가 하드웨어하고 같이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용 CPU를 전문적인 CPU, 뭐 전용 CPU를 탑재한 유닉스 시스템의 유닉스 운영 체제를 탑재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X86 서버에는 어떤 운영 체제가 탑재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있죠.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 그것과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서 서비스를 위한 서버로 사용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뭐 운영 체제만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CS 환경이라고 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사용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웹 베이스 모델, 옛날 2000년대 들어서서 웹 베이스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아니죠.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용을 다 하죠. 말 잘못하면 요도 모르니까. 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용자 PC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실제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표준 응용 프레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서버라든가 웹 응용 서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ERP 그룹웨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그런 표준 어, 응용 프레임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용도에 맞게 개발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실장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전산실에 가면은 웹 서버, 웹 응용 서버, DB 서버는 반드시 한 대씩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대씩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역할을 갖다 하는 어, 응용 프레임을 설치한 서버들이 쭉 존재하고요. DB 보안이라든가 웹 보안 그런 거는 좀 제외를 갖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3티어 구조로 된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말을 갖다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웹 응용, 이제 DB 이런 식으로 해서 3티어 구조로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업무용 도 있지만 이제 대외 서비스용도 있겠죠. 그래서 DMZ망하고 업무망하고 분리를 시켜서 그쪽 망이 이제 서버를 둬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법, 그, 문제가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웹, 그 다음에 웹 응용 DB 서버를 이제 만들어서 구성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입문편에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용편에서는 좀 더 확장한 개념, 확장한 음, 개념? 이상한데? 좀 더 확장된 환경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에이씨 좀 이상해. 좀 이상한데. 자, 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저희가 입문편에서 웹 서버, 웹 응용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이제 웹 서비스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면은 L4 로드 밸런스를 사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L4 장비가 없죠. 그래서 DNS 서버를 사용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을 갖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좀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나 웹 응용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를 갖다 공유를 해서 소스에 대한 일관성을 갖다 좀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공통된 이제 공간에다가 소스 파일을 갖다가 저장하고 여러 대의 서버가 이제 그 소스 파일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 파일 시스템을 쓰든가 NFS 파일 시스템을 갖다 쓰면 돼요. NFS 파일 시스템을 쓰려면 NFS 서버 있으면 되겠죠. NFS 서버가. 그래서 공유 파일 시스템은 좀 상용 공유 파일 시스템은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NFS를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저도 뭐 NFS로 좀 구성을 다 해준 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NFS 리눅스 가지고 NFS 서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두 대의 웹 응용 서버가 하나의 소스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좀 닫고 좀 쪽팔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DB 서버는 전에는 이제 MySQL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MySQL 커뮤니티 버전요. 여기에서는 이제 오라클 익스프레스, 오라클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나뉘죠. 근데 이제 좀 공개용, 자유롭게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공개용으로 나온 버전인데 그게 이제 익스프레스 버전입니다. MS SQL도 익스프레스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B 서버로 오라클 익스프레스를 CentOS 리눅스 위에 설치를 해서 구성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해봄으로 해서 서버 구성과 서비스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 다 다룬 거는 아니지만 좀 이제 어, 이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을 갖다 좀 더 만들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가서 좀 더 발전된 능력을 발전된 이 동영상 끊을까? 좀 이상한데 한 단계씩 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16기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6기가 정도. 16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상머신이 대략 잠깐 구성도를 갖다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가상머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까지 9개. 9개. 그러면은 16기가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있어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학교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여러 대 있죠. 그래서 조 단위로 구성을 갖다 해서 테스트를 갖다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 단위로. 요즘에는 이제 실습장에 메모리가 4기가 넘기 때문에 보통 8기가 정도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를 갖다 이뤄서 구성을 갖다가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16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갖다 해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일단 SSD를 쓰면 좋고요. 만약에 SSD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SATA 디스크 한 3개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 이상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가상머신 한 9개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성할 서버는 DNS, 웹 응용, NFS, DB 서버가 되겠습니다. 잠깐 구성 들어가다 보면은 DNS, 웹, WAS, 웹 응용입니다. 웹 응용 서버. 그 다음에 소스 공유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NFS.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이제 DB 서버. 그 다음에 라우터도 이제 리눅스로 만들 거예요. 라우터도.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둬서 구성을 갖다가 할 겁니다. 구성을.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는 가상머신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갖다 할 거니까 가상머신에 설치할 운영 체제는 윈도우 서버 2012 R2하고 CentOS 6.6을 사용할 것입니다. CentOS 6.6. CentOS 6.6은 이미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용을 다 했었죠. 가상머신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윈도우 서버 2012 R2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느냐? 구글에서 윈도우 서버 2012 R2 트라이얼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검색이 나옵니다. 검색이.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2016 프리뷰 버전이 나왔네. 그리고 여기 이제 180일 평가판이 있죠. 이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갖다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25분이 좀 지났네. 일단 이건 좀 닫고 이 CentOS만 먼저 좀 CentOS로 CentOS를 사용하는 가상머신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만 이미 저희가 이제 전에 CentOS 가상머신을 갖다가 6.6 CentOS 6.6 가상머신을 만들었었죠. 그 만들어진 가상머신을 복제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우신 분들은 새로 설치를 갖다 해서 그 설치한 거 가지고 이제 복제를 갖다 하시면 되고요.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있는 거 가지고 복제를 하셔서 사용하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제를 갖다 하면은 CentOS 6.0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생깁니다. 보통 리눅스는 이제 ETH라는 네트워크 카드 이름을 갖다 사용하죠. 인스턴스 네임을 갖다 사용하는데 그게 ETH0이 ETH1로 변경이 돼요. ETH0이 ETH1로 잠깐 이제 제가 CentOS를 갖다 켜서 보여드리면 7점대는 안 그런데 6점대는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왜 변경이 되냐면은 가상머신 복제를 하면은 이제 복제된 그 가상머신에 대한 네트워크 카드에 대해서는 유일한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변경이 돼요. 복제된 가상머신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IP 정보가 이제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일에 이제 맥 어드레스 정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 어드레스가 바뀌었으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TH0을 ETH1로 바꿔버린 거야. ETH0을 ETH1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해결을 갖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ETH1을 갖다 쓰든가 ETH1을 쓰든가요. 자, 로그인을 했고 또 이 신호가 오네. 모기 잠기는 여기 ETH0이 있죠.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스냅샷을 사용해서 리버트를 갖다 좀 시켜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제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켜보면은
켜졌고 이제 로그인을 해보면은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ETH1로 바뀌었죠. 호스트 네임은 똑같습니다. 호스트 네임은. 근데 이제 맥 어드레스가 바뀌기 때문에 ETH0이 ETH1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동적으로 ETH0으로 전환되어서 복제되도록 알지. 복제가 된 것을 켤 때 ETH1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ETH1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ETH0으로 자동으로 변경해주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또 코 막히고 목이 아파서 죽겠네. 잠깐 삭제하고 이게 이제 이전에 설치한 거니까 잠깐 블로그를 갖다 보면은 여기에서 스크립트라고 한글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리눅스 템플릿 배포시 ETH1로 변경되는 문제 해결 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거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끌고서 복사 붙여넣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보시고 이제 스크립트를 갖다 만드시면 돼요.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니까 쉽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 보고 복제 대상의 가상머신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VR 편집기를 사용해서 게시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파일을 만들겠다. VR 편집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I키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긁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CentOS에 VMware 툴 설치되어 있으면은 복사 붙여넣기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WQ 또는 X ES10키 눌리고 콜론 눌리고 콜론 기호 그 다음에 X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hmod 555 실행권 주고 리눅스도 이제 조만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리눅스도 기초부터 관리까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자동으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거 잠깐 복사하고 vi dc에 rc.d rc.local 파일을 편집을 합니다. 엔터 치고 Shift G 눌려서 O 키 누르고 sh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가 시스템이 부팅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ETH1을 ETH0으로 고치고 파일은 삭제가 돼요. 저장하고 빠져나왔고요. 여기서 ESC키 콜론 X 엔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을 갖다 하는 거야. 셧다운 -H now 라우터는 따로 설치를 할 겁니다. 라우터로 동작하는 리눅스 가상 머신은 따로 설치를 할 거예요. 따로 설치할까? 그냥 할까? 그냥 7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개. 텍스트 모드로 보시면은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GUI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게요. 가상머신 마우스 오른쪽 매니지에서 이제 클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복제를 하겠다. 풀클론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용량이 좀 부족하다면은 링크드 클론을 갖다 좀 쓸 수 있지만 일단 이제 링크드 클론을 쓰시면은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제 그냥 풀클론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상머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웹 01 필요한 가상머신에 대한 정보는 14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45페이지부터 나와요. 거기에 이제 호스트네임하고 사용할 IP 정보, 그 다음에 가상머신, CPU, 그 다음에 코어 개수, 메모리, 하드디스크 필요 용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조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론. 이제 클론 하기 전에 이걸부터 클론해야지. 일단 방금 복제한 것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껐다 켜질 거예요. 한번 껐다 켜질 겁니다. 껐다 켜지고 자, 완전하게 켜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정보를 갖다 보면은 ETH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ETH형.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복제를 갖다 해야 되겠죠. 앱02 자, 다시 복제 와스01 다시 복제 와스02 NFS01 DB01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 01 만들면 끝이네요. 라우터 01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욕장 이라고 만들어서 여기로 가상머신을 전부 다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켜야 돼요. 켜는 이유는 제가 호스트네임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켜는 겁니다. 그리고 IP도 좀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호스트네임하고 IP 정보는 이제 145페이지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entOS에 대해서만 제가 좀 IP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네임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눅스로 동작하는 서버 용도로 사용할 시스템들은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DNS는 윈도우 서버를 갖다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역할을 초과해서 이제 DNS 서버를 구성할 겁니다. 서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위한 운영 프레임들 웹 서비스를 위한 운영 프레임, 이제 와스 서비스를 위한 운영 프레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운영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동을 더 시킨 거죠. 연동.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정보 요청을 갖다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갖다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부팅이 됐네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CentOS 01
CentOS 01 전부 다 호스트네임이 같죠? 호스트네임이 같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나? 터미널을 열어서 터미널은 프로그램 메뉴에서 시스템 도구 터미널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열고 패널에 추가하면은 이제 패널에 상단 패널에 아이콘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갖다 누르면은 터미널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갖다가 좀 키우기 위해서는 글자를 갖다 좀 키우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해서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변경할 겁니다. 호스트 네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갖다 변경을 해서 파일의 내용을 갖다 변경을 해서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tc의 sysconfig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기 들어가면은 호스트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커서를 갖다 움직이세요. 리눅스는 이제 화살표 방향키를 갖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른 다음에 A 키를 갖다 누르면은 삽입을 할 수 있는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입력 모드. VI 편집기는 이제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실 분들은 VI 편집기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유닉스도 마찬가지요. 유닉스도 VI 편집기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구성 파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VI 편집기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VI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모르면은 리눅스나 유닉스 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VI 편집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리눅스 시간에 설명을 또 따로 드릴 겁니다. 따로 드릴 거예요. 일단 따라 하시고 여기에는 리눅스 라우터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다. 이제 145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ESC 콜론을 갖다 눌리고 X 엔터 하시면 되고요. IP는 보자. IP는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3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근데 제가 지금 한 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다음 동영상에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01 이건 좀 끄고 리부팅을 갖다 시켜볼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가 많이 싸졌더라고요. 지금 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값이. 빨리 사가지고 비싸게 줘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네. 자, 여기 보니까 리눅스 라우터라고 표기가 되죠. 그래서 호스트 네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셧다운 게스트 눌러서 VMware 툴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꺼져요. 자, 그 다음에 웹01 로그인을 해서 VI 편집기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키 커서를 움직여서 호스트네임 이름 앞에 이렇게 딱 세운 다음에 Shift D 누르면은 뒤에 이렇게 쭉 쥐어져요. 그 다음에 A키 눌러서 이제 입력 모드로 바꿔서 웹 01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ESC 키, 그 다음에 콜론 X 엔터. 웹 01은 IP가 몇 번이냐? 30.2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연결 편집, 그 다음에 수동 추가 30.2, 게이트웨이는 30.254. DNS는 아니다 잘못했다. 이게 30.12는 10, 30.2는 DNS 서버고, 그래서 30.2 DNS 서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30.10, 30.20 적용 닫기, 그 다음에 30.1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끄면 돼요. 셧다운 H -H now. 그 다음에 웹 02 VI 한칸 띄우고 다음과 같은 파일 네임 절대 경로로 주고, 그 다음에 커서를 이동한 다음 Shift D, 그 다음에 A 입력 모드로 전환, 그 다음에 웹 02 ESC 키 콜론 X 엔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연결 편집, ETA 지형 선택 변경하기, 그 다음에 IPv4 설정 탭을 선택, 방식을 선택한 다음에 수동, 그 다음 추가 30.20, 30.254, 그 다음에 30.2. 자, 됐죠? 적용 닫기.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WAS에 대한 정보가 어딨냐? 147페이지, 147페이지 있고 40.10이네. 자, VI 편집기 사용해서 파일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여기 커서 이동 Shift D was 01 ESC 콜론 X 엔터. 그 다음에
연결 편집, 그 다음에 선택 변경하기, 그 다음에 WAS DB NFS는 다른 네트워크에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수동 40.10, 그 다음에 40.254, 30.2. 자, 적용, 닫기 하면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 now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네. 되다. 우와, 1시간 지나고 있다. 약 1시간이 됐네요. 자, 수정 A was 02 ESC X, 그 다음에 연결 편집, 선택 변경하기, 설정 수동 40.20, (40.20) 자, 스팸 전화가 계속 오네요. (40.2) 닫기 되었고, 그 다음에 변경된 거 확인했고, 다음 같은 메뉴상에서 끕니다. 끄고요. 그 다음에 NFS 정보도 147페이지 있습니다. 147페이지. 자, 파일 편집, NFS 01, 저장, 그 다음에 연결 편집, 설정, 수동, 추가, 그 다음에 40.40, 자, DNS 서버 IP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닫기, if config,
40.40 설정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너무 빨리 쳤나?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었죠. 보여드렸으니까 셧다운 메뉴를 사용해서 끄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B 서버. 오라클 익스프레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코도 맹맹하고. 자, 이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db01 db에 관련된 IP 정보는 148페이지 있고요. 148페이지 40.30. 자, 그 다음에 IP 설정을 다 하고 게이트웨이 정보 주고 DNS IP를 줬습니다. 줬고 적용 닫기. 그 다음에 if config 하니까 40.3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림 어디 갔지? 저희가 구성할 환경에 대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가상머신을 갖다가 만들어봤어요. 복제를 갖다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죠. 일단은 저희가 잠깐 이제 전산실에 대한 이 동영상에서 전산실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드려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86 서버가 뭐다, 유닉스 서버가 뭐다, 인텔 CPU, AMD CPU,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전용 CPU, 파워 CPU, 스팍 CPU, 인텔 아이테니엄 칩,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전산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웹 베이스 방식을 사용한다. 웹 베이스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웹 와스 DB 이런 3티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한 서버들은 한 대씩은 가지고 있다.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데는요. 내부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외부 서비스 용도라든가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한 환경에 좀 더 근접한 것을 갖다가 좀 학습을 갖다 하면서 이제 실무에 좀 가깝게 환경을 갖다 구성해 보기 위해서 이제 입장을 갖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3티어 구조는 그때는 2티어 구조로 했었나? 3티어 구조는 이제 입문편에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든가 기술을 좀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볼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웹 서비스 어떤
웹으로 이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데는 만약에 서비스가 안 되면은 그냥 웹 브라우저를 갖다 닫아버리죠. 그만큼 이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 가용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갖다 들면은 대학 입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또 하겠죠. 뭐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뭐 여러 명이 아니고 수많은 학생들이 한쪽 학교에 쫙 몰려버려. 뭐 신청을 다 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 요즘은 입시를 갖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학과 신청을 다 하기 위해서 한 학과로 쫙 몰려버린다든가 학교 쫙 몰려버린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예, 전부 다 인터넷을 갖다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갖다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잘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신청 서버가 뻗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제 신청도 못하고 노발대발 하겠죠. 막 화도 내고 뭐 이런 X 같은 X 똑같은 시스템을 갖다 구성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모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갖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래픽을 갖다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부하를 갖다 분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합니다. 부하에 대한 로드 밸런싱 그때 이제 L4 장비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상머신을 갖다 사용해서 아, 트래픽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는 경우를 만드는 데도 많아졌어요. 이제 이런 거죠. 아, 입시 뭐 서류 전형을 갖다 받는 그런 웹서버를 갖다가 한 두 대 정도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가상머신들을 갖다 이렇게 늘려주는 거야. 서비스를 갖다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트래픽이 이제 부하가 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머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갖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L4 장비가 못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2,500에서 3천. 비싸죠. 그래서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거의 뭐 차 한 대 값이니까. 그래서 DNS 서버를 다 활용을 해서 아, 라운드 로빈 방식의 이제 로드 밸런싱을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쪽 웹 공열 쪽으로 이제 요청이 가도록 유도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요청이 오면은 웹 공유로 이 번갈아 가면서 서비스 요청을 갖다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에서 또 어떠한 와우스 서버로 요청이 들어갈지에 대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우스 서버에는 이제 DB 서버를 갖다 지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스 뭐 웹도 마찬가지지만 와스 소스 코드 있죠. 와스 서버가 여러 대가 있다면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제 일관성을 다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일관성을 다 유지하는 게 나아요. 여러 개의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어느 게 원본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유 스토리지에 소스 파일을 갖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알싱크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공유 스토리지를 갖다 공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웹에 관련된 것들은 저는 NAS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한테 권장을 갖다 한다는 거야. 고객들한테. 고객, 고객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한 환경을 갖다 구성을 해보는 게 낫겠죠.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더라. 그래서 그와 유사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눅스를 사용해서 NFS 서버를 갖다 구성해서 이제 그러한 효과를 갖다 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서버, 오라클 익스프레스 설치해서 간단한 테이블 만들고 전에 MySQL 커뮤니티 버전 할 때도 이제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 한 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요청하고 보여지는 것을 확인했었죠. 오라클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요청이 어디로 가서 이제 최종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시간 10분이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일단 뭐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윈도우 서버 설치와 이제 리눅스를 가지고 라우터를 갖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